안녕하세요.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 52시간제. 이거는 이미 법은 개정이 됐었고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18년 7월 1일, 근로시간 제외업종은 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명 이상 사업장도 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20년 1년간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계도기간이 이제 20년 12월 말까지 종료가 됐고요. 이제 근로감독이 21년부터는 시행이 되고요. 5명 이상 사업장은 21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추가로 한 주에 8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데, 이건 이제 근로자협회랑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한시적 기간은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8시간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관공서의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 그러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은 추석이나 설날, 3.1절, 광복절 이런 날을 얘기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휴일이죠. 이런 공무원의 휴일이 일반 근로자들, 사기업, 민간기업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만약 쉬었다면 이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쉬었던 약정 휴일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 휴일이 됐는데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미 20년 1월 1일 날 시행을 했고요. 30명 이상 사업장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5명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가족돌봄을 이유로 하는 사유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것도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30명 이상 사업장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30명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음은 이제 탄력적, 선택적, 이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이게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2021년 1월 5일, 오늘이 2021년 1월 5일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오늘이.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 단위까지가 맥스였다가 이제 6개월로 단위 기간이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상 기간이 1개월 이내였는데 3개월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든 직무는 아니고 연구개발직에 한정해서 정상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시행일은 50명 이상 사업장은 21년 4월 6일,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명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은 21년 7월 1일 날 시행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전자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이라서 21년 1월 5일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이고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근로기준법에 전자근로계약서의 근거 규정이 들어왔지만 전자근로계약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자문서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전자문서법의 요건을 갖춘 전자근로계약은 서면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자문서법의 요건을 꼭 갖춰야 된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노조법 관련해서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제한의 근거 조항을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걸 제한하는 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종사 근로자가 아닌 자, 그리고 사업장 종사자와 사업장 종사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분해서 조합활동 및 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21년 1월 5일 날 공포를 했는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라서 21년 7월 6일이 시행일입니다. 다음은 21년 최저시급. 이건 이미 많이 발표가 됐는데, 최저시급은 8,720원, 최저월급을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하면 182만 원 정도입니다.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쓰는 회사들은 미산입 비율이라는 게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이미 19년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21년에는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복리후생적 임금, 대표적으로 식대나 차량 유지비, 이 부분은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정기상여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그럼 정기상여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에요. 이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나가면 그 정기상여금은 애초에 이거랑 상관이 없고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전제 하에 그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어떤 것에 15%를 초과하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정기상여금이 명칭만 상여금이고 그냥 매월 50만 원씩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뭐 15% 초과하고 말고 따질 필요 없이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에서 일정한 미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것만 들어가는 정기상여금은 1년에 대하여, 예를 들면 정기상여금의 정의가 1년에 600%,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데 이거를 매월 50%씩 지급한다, 이런 정기상여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해석을 하면 정기상여금의 대상 기간이 1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1년, 결국 1개월을 초과하는 대상 기간이 있고 그거를 단지 지급 방식만 매월 하는 경우에는 전액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 편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1년에 600%를 지급한다라는 요게 없고 그냥 정기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그럼 그건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복리후생적 임금, 식대 대표적으로 식대 10만 원을 쓰는 경우를 예시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3%를 초과한다. 근데 여기서 15%, 3%는 뭐의 3%, 15%냐?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 그래서 아까 182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그 금액의 15%, 그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대를 10만 원 지급하는, 가장 많이 있는 10만 원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식대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2021년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8,720원 곱하기 209 사업장을 기준으로요. 그럼 182만 2,480원이에요. 이 금액에 21년에는 요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대요. 그럼 182만 2,480원에 3%는 54,675원이거든요. 요걸 초과하는 금액 10만 원에서 이걸 뺀 거, 그러면 45,325원,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로 182만 2,480원에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럼 단계적으로 축소가 돼서 2024년이 되면 미산입 비율 없이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1년, 이미 개정은 작년 아니면 그 이전에 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21년에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